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한국당 내 반발. 자, 한국당 내에서의 이른바 당협위원장 교체, 현역 의원 교체, 반발 왜 잠잠할까? 이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반발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당 이야기는 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는데, 또 주말에 정치 문제는 이게 달궜던 거고요. 게다가 이제 너무 외교 안보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명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12명이니까 19%라고 그러죠. 한 20% 정도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는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한 겁니다. 21명을 교체를 했는데 잠잠해요? 반응이, 저항이. 그런데 보면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거 보고 에게게 고작 그거야 솔직히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봐볼까요? 21명이라 해봤자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6명입니다. 김무성, 김종훈, 윤상직, 정종섭, 이군영, 황영철, 이 6명의 국회의원들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당협위원장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 1심에 유죄를 받은 분들이 엄영수, 이완영, 이우연, 홍일표, 최경환, 여기다 이군현, 황인철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이 벌써 5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에 6명, 5명, 11명이죠. 게다가 검찰에 기소된 양반들이 권성동, 김재원, 원유철, 홍문종. 보통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21명 가운데서 15명은 사실 당협위원장 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명만 그냥 당협위원장 내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6명이 이종구, 이은재, 윤상현, 곽상도, 김용태, 홍문표. 그런데 이제 김용태 사무총장은 본인 스스로 내려왔어요.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당 분란, 그 다음에 당 분당 사태 책임은 김용태 사무총장 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당시 선도 탈당을 했죠. 가장 먼저 탈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문표 의원, 이른바 공천 파동 때 사무총장을 했었죠. 공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만 이번에 반발하는 걸 내보냈지요. 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었다고 내보낸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유일하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상현, 누가 보더라도 친박, 사실 막말로 선거 때 선거를 폐기지게 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다 보면은 이종구, 이은재 의원만 이유가 명확치가 않아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왜 기준이 뭐냐 이런 말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한국당 내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책임지는 사람, 공천 파동의 책임, 최순실 사태의 국정 실패의 책임, 분단 사태의 책임, 이런 책임 좋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 또 하나는 한국당 내에 이른바 웰빙족 국회의원들 덜어내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취미로 하는 양반들, 국회의원을 내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양반들, 국회의원을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이제 심심해서 하는 양반들, 남들이 하니까 좋게 보여서 하는 양반들, 자, 너 좀 편안하게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욕 안 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려고 그런 분들, 그리고 편한 웰빙족들. 자, 웰빙족 국회의원들 쳐내야 됩니다. 투쟁성 하나도 없이 야당으로서 현 정권의 독주와 막가는 것에 싸울 수 있는 그런 패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살면서 재선 한번 하는 것, 거기에 목숨 거는, 삼선하는 것에 목숨 거는, 사선하는 것에 목숨 거는,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는 것에 목숨 거는 그런 국회의원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는 한국당 제대로 당 역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이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음번 공천할 때 이런 분들 쳐내고 정말 제대로 된 투쟁성 있는 정당이 되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 신인들 많이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사실 저는 21명 가지고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21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게다가 이제 이번에 앞으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논란은 별로 없습니다. 왜? 자, 한국도 그런 정당이에요. 자, 논란이 없는 건 다행입니다만은 한국당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베리아에 가서 있어 본 적도 없고 시베리아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싸운 적도 없고 패기들이 없어요. 난 이번 나가는 분들이 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뭐 담당히 받아들인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내년 공천 때 더 물갈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 제목을 왜 잠잠할까? 왜? 자를 사람만 잘랐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맡지 못할 사람만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갔기 때문에 반응이 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내년도 이제 전당대회를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지지했던 또 자기가 친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당협위원장은요 임기가 1년입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은 다시 한번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진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총선 때 공천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협위원장 한다고 해서 총선 때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김용태 로저 클로에 씨가 김용태 농계정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생각이 있었겠죠. 뭐 이른바 양천을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당협위원장을 안 맡은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아마도 영향력을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서울 강북에 자한당이 의석 받기 진짜 힘들 텐데 정말 바꾸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정재경님, 웰빙족 어느 인간인지 말해 주이소. 정의경 의원이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정의경 의원 같은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이번에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사실 많이 부족했다. 현재 한국당 지지율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실축이죠.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으려면은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아직은 스스로 잘한 건 없습니다. 더 쇄신하고 더 바꿔 나가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이번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